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잘 계셨죠? 이번 주는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꽃장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순절 후 제3주로 지키겠습니다. 소제를 보겠습니다. 잎새란이 준비되어 있고요. 잎새란 한 단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종 셀림이죠. 필로덴드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한 단 정도, 10대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팔손이 잎입니다. 팔손이 잎도 한 단, 10대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레이 카네이션입니다. 스프레이 카네이션. 요즘은 좀 단이 작아서 이게 2단이거든요. 좀 겨울철이라 단이 좀 작습니다. 2단이 준비되어 있고요. 알스트로메리아 3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스트로메리아 3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소재를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꽃장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어떤 절제된 생활과 회개하는 회개 기도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그 기간이죠. 지금 이제 잎새란으로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자, 잎새란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먼저 라인부터 꽂지 마시고요. 알스트로메리아 먼저 꽂겠습니다. 알스트로메리아가 지난번에 꽂았던 것처럼 원래는 라인부터 꽂아야 되지만 알스트로메리아도 역시 그 칼라와 똑같이 지금 외곽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그 회개하는 마음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안쪽에 먼저 꽂아주겠습니다. 사선으로 잘라주시고요. 중심부에 똑바로 꽂아줍니다. 꽃시장에서 알스트로메리아 같은 거 많이 보셨죠? 근데 이런 꽃들은 어떻게 써야 되나라고 생각해서 선뜻 집어지지가 않죠. 보통 비닐 위에 쌓여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형상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쉽게 골라지지 않는 그러한 꽃입니다. 하지만 이 알스트로메리아를 잘 쓰시면 굉장히 그 성전꽃꽂이에 합당한 소재가 되겠습니다. 폼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모아 쓰는 것이 굉장히 그 형태를 효과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메리아식으로 해서 모여서 꽂습니다. 다음에는 잎새란을 꽂겠는데요. 잎새란의 그 형상 자체가 굉장히 뾰족하고 강하죠. 직선적인 표현이 굉장히 강한데요. 이것을 그대로 살려서 꽂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잎새란을 많이 썼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뭔가 이 마음의 그 죄를 씻어주는 어떤 빗자루 같은 느낌, 그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의 그 죄를 다 씻어 없애달라는 그런 뜻으로 우회를 조금씩 이렇게 라인을 찢어서 쓸어내리는 그러한 빗자루의 양식을 갖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사지해서요. 그대로 중심부에서 외곽을 향해서 꽂아줍니다. 이것은 아주 밑에서는 하지 않고요. 웃선만 하겠습니다. 그래야 선적인 요소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꽂아주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조금 이렇게 그 표현을 하려면 손톱이 조금 길어야 되겠죠? 어느 분들은 이제 손톱이 조금만 길으면 자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하기가 힘드니까 침봉 같은 거를 이용하셔서 끝선을 이렇게 쪼개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잎새란을 그 선으로 썼을 때 이렇게 핸드타이드나 그러한 그 선으로 부드러운 선을 쓸 때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도 이렇게 쪼개서 많이 씁니다만 오늘은 특별하게 회개하는 마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그 영적으로 굉장히 더럽혀져 있는 그런 마음을 이러한 그 절제 기간에 깨끗하게 쓸어버린다는 그런 뜻으로 한번 그 잎새란을 쪼개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항상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표현을,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의미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때요? 속에서 조금 위에서 확산되면서도 부드럽죠? 여러분들이 전체를 열어놓을 수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위에 끝자락만 슬쩍 해서 표현을 해도 굉장히 새로운 느낌의 꽃장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을 꽂으면서 늘 새롭게 만지시고 이 성질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자기만의 독특한 그러한 표현법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윗선으로 확산이 돼서 알스트로메리아가 아주 강하게 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으로 퍼지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들고 정말 울부짖으면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보시는 것을 주님은 좋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말 두 손, 두 팔을 다 벌려서 주님께 두 팔을 높게 들고 회개하는 마음을 정성껏 보여드리는 뜻으로 이 신종셀렘 보면 표현 자체가 이렇게 형태가 손바닥같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양손을 위로 높이 들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 나의 그 통곡된 마음을 다 열어 제쳐서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종셀렘 잎을 써봅니다. 이것을 썼을 때는요, 이렇게 선을 만져서 써주시는 게 좋겠죠. 이 선을 이렇게 곡선을 줬을 때는요, 마사징을 하는데 잘못하면 뚝 부러지죠. 그래서 그럴 때는 약 1시간 정도 이렇게 내놨다가 물기가 조금 빠진 다음에 곡선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체 곡선이 있습니다. 자체 곡선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C커브가 되어 있죠. 그것을 반대로 하면 S커브가 됩니다. 우리가 꽂을 때는 S커브가 훨씬 더 편하게 꽃장식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사방을 바라보면서 디자인 쪽으로 외관에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그 신종셀렘 잎이 그 두 손을 벌린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천히 마사지를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급해가지고 이렇게 톡 부러뜨리기도 하는데 신종셀렘은 특별히 선으로 쓰는 소재이기 때문에 짧게 쓰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짧게 쓰면 차라리 몬스테르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면 팔손잎을 써라 그러는데 신종셀렘은 썼을 때 선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디자인상에. 그리고 지금도 보면 가운데 되는 그러한 그 키로 선을 충분히 보여주시고 위로 받쳐지듯이 중심부를 향해서 이렇게 양팔을 드높게 올려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팔손잎을 꽂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 손이 나오네요. 제가 생각할 때, 이 팔손잎도, 이렇게 지금 보면 열려져 있는 형태가 8장이라고 해서 팔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팔손처럼 생겼다 해서 했는데 이 소재도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성전 꽃장식에 잘 이용되는 그런 화재입니다. 그리고 밑받침이 아주 어울리죠. 그리고 위에 보면 위에 오늘 그 잎새란 잎도 열려놨고요. 제가 쪼개서 팔손이 잎도 외관이 열려져 있고요. 아니, 요 신종셀렘이라 했죠. 그 다음에 팔손이 잎도 이렇게 외관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형태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러한 잎을 선택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훨씬 자신감 있게 꽃을 꽂을 수 있겠죠. 그리고 조형적으로도 훨씬 잘 어울립니다. 지금 하는 그러한 꽃꽂이는요, 물론 그 강대상에 놓아도 뭐 이 정도의 그 소재는 충분히 올려놓을 수 있는 소재입니다만, 혹시 대형 교회일 때는 기도처나 교육관 같은 데 놓아도 아주 예쁜 꽃장식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외관을 꽃을 넣었습니다. 저는 이 꽃을 어떨 때는 여기까지만 하고 싶을 때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라인만 이렇게 꽂아놨는데도 그것이 어떤 이미지 전달에 딱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실 때 많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예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 성전 꽃장식을 하다 보면 그래도 여러 사람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꽃을 너무나 조금 꽂아도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색상을 조금 더 맞춘다면 위에 컬러하고 아래 컬러가 이질감이 나게 하는 것보다는 같은 톤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프레이 카네이션인데요. 그 약간 검붉은 색깔이 나죠? 이 색을 가지고 위에 알스트로메리아에 약간 검정색을 섞었다면 이 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짙은 적자색인데요. 적자색.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이 그 회개의 그러한 주간이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의 고통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색상 자체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스프레이 카네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낮게 쓰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끝내도 좋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지만 여기서 만약에 끝난다면 마무리를 한다면 이 자체를 크게 쓰지 마시고 아래로 낮게 해서 그 색감이 묻어나는 정도로 끝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레이 카네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밑장식에 썼을 때는 너무 몽우리는 안 좋죠. 성전 꽃장식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안 폈을 때는 여기 꽃받침이 나요. 꽃받침을 이렇게 비벼서 조금 펴주세요. 펴주시면 형태가 좀 크게 나오죠. 요즘 같은 겨울에는 꽃이 아마 일주일 더 보실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일주일 보고 꽃을 빼야 되기 때문에 예쁜 꽃을 보는 게 좋겠죠. 형태가 화려하고 큰 꽃을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것이 봉우리일 때부터 펴가지고 봐가지고 그것을 정말 예쁠 때는 벌써 2주 지났을 때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열어주세요. 그래서 주일날 아주 예쁘게 볼 수 있도록. 어찌 보면 검붉은 피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형태는 올라운드 형태입니다. 사방에서 보아도 좋은 그런 형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디에서나 봐도 편안하고 이렇게 장식적으로도 뒤에서도 봐도 예쁘고 앞에서 봐도 예쁘고 그리고 멀리서 사방에서 보아도 다 좋은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큰 강대상 같은 데도 좋고요. 그 다음에 기도처 같은 데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이제 지금 한참 그 꽃값이 비싸죠. 이랬을 때는 이런 형태를 하시면 꽃도 적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의미 전달도 확실하게 되고요. 이러한 그 꽃장식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큰 교회, 때로는 좀 작은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TV를 보고 꽃을 준비하니까 꽃값이 비싸다라고 자기 예산보다는 좀 비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것은 그 형편껏 하라고 하셨죠. 항상 그 내용에 따라서 좀 바꿀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형태도 그보다 좀 작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얼만큼을 썼다고 해서 그것을 꼭 쓰라는 법은 없죠. 한두 가지 빼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여러분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디자인을 제시해 드리는 거지 그것을 꼭 그렇게 하라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 꽃장식을 했을 때 그런 의미 정도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꽃꽂이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표현법이 되겠죠. 자, 마치 속 깊은 데서부터 어떤 주님의 사랑의 피가 같이 묻어나오는 것처럼 색채가 아주 붉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단이 아주 작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의 개념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거든요. 꽃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게 좀 나쁘죠. 뭐 10송이도 한 단, 또 5송이도 한 단, 그리고 어떨 때 이렇게 잘 자란 것을 그렇게 그 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참 그것이 어떨 때는 참 애매해요. 우리도 보면 그것을 한 단, 뭐 3분의 1단 하는데 어떨 때는 한 단이 너무 작을 때는 단을 갈라줄 수가 없어요. 근데 늘 우리가 똑같은 단이 아니라 오히려 가격이 비싸지면 단은 더 작아지죠. 그래서 애매한데 차라리 이러한 잘 자란 소재들도 단의 개념보다는 어떤 무게라든지 아니면 그 꽃수에 따라서 어떤 량을 정했으면 혼돈이 오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TV를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시는지요?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만의 어떠한 그 궁금증이 있거나 꽃에 대한 한 아니면 성전 꽃꽂이에 대한 한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해주시면 기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배운 지식을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시고 같이 한다면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그 속에는 특별히 베이싱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그 작은 꽃꽂이에는 편백 같은 거를 또 둔탁하게 넣어주는 것보다는 자체 꽃잎 속에서 그 베이스 처리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특별히 우리가 둔탁하게 편백이나 미리오그라다스 같은 것으로 채우지 않아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그 스프레이 카네이션에는 잎이 있습니다. 자기 잎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이것을 썼을 거예요. 이 잎이 너무 싱싱해서 좋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나오는 어떤 멋이기 때문에 아이리스에서 그 아이리스 잎을 제가 그냥 쓰듯이 또 이러한 스프레이 카네이션만의 어떤 특별한 잎의 특징적인 맛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같이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봤고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런 소품 정도의 꽃꽂이는 이렇게 돌아보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감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족한 곳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이제 물을 부었을 때 물이 완전하게 흡수이 됐나 안 됐나 그런 것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관이 삐뚤어졌구나 하는 것을 돌려주시고요. 조금 더 이제 아래로 처지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면 조금 열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2분의 1선가량으로 내려오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위에서, 끝선에서만 차라리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 둔탁하죠? 이제 프로라폰 같은 거 세팅하는 거는 잘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예. 자, 사방 어디에서 봐도, 예쁜 그런 디자인인데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본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회개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정죄된 마음과 빛처럼 깨끗한 그런 마음이 순화되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